네, 반갑습니다. 신학수입니다. 저는 26장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쉽게 보면 우리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가지고 혈압을 조절하거나 체온을 조절하거나 심장 박동, 기타 등등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몸이 스스로 알아서 조정하는 부분을 전부 시상하부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생존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 갈증,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런 공격에 대한 방어, 기타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본능적인 이런 것을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는 포유동물의 가장 먼저 발달한 그런 기능이고요. 종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시상하부가 크게 자율신경계통, 다시 얘기해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의 컨트롤 파워가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시상하부를 헤드 관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의 머리신경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시상하부에 붙어있는 뇌하수체에서 여러 가지 성장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흘려보내서 조절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워낙 많이 보는 거니까요. 종말판이 이렇게 있겠죠. 이쪽으로 C가 교차가 지나갈 것이고요. 종말판 위에 안테리어 포미셔 쭉 내려와서 쭉 윤기 쪽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뇌하수체가 전역과 후역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이렇게 마밀라리 와리체가 붙어 있을 거고요.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중내 뇌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내 수도관 쪽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코파스 칼로솜의 제뉴 쪽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돌아서 뒤쪽으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시상하부가 주된 거니까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이 센터 에어리어고요. 프리옵틱 뉴클레우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게 양쪽으로 한쪽에 두 개씩 네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바깥쪽까지 뻗쳐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교차 쪽에 SCN 수프라 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 해가지고 C교차 상액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옵틱노인데 이 옵틱노 위에 수프라옵틱 뉴클레우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복잡한 핵들이 이제 뭉쳐 있는데 이걸 나눠본다면 이게 이제 시상 단면인데 이 안쪽에 제산내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산내실 옆쪽에 복잡히 붙어서 이렇게 핵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파라벤트리클라 뉴클레우스, 우리말로 한문으로 실방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안테리어 뉴클레우스 오브 하이포슬라무스 해가지고 시상하부 전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큰 내측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등쪽이니까 도살 미디알 뉴클레우스 오브 하이포슬라무스, 뒤에는 전부 하이포슬라무스가 붙는 겁니다. 밑에 거는 벤트로 미디알 뉴클레우스 오브 하이포슬라무스 그런 게 있고요. 동내측에 등내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커다란 이 후해 포스테리어 살라무스 뉴클레우스 오브 하이포슬라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인파티블론이라고
요 위쪽에 이렇게 조금 떨어졌네요. 이렇게 핵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큐에이트 뉴클레우스 또는 인펀디블럼 뉴클레우스, 공차핵이라고 그러죠.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마밀라리 뉴클레우스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단면이니까 안 보이는데 이 바깥쪽으로 레터럴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크게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핵이 구성되어 있고 이 위에는 시상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마닐라리오는 우리가 매일 얘기하듯이 이 내궁에서 내려오는 아주 수직 이렇게 연결이 파페추에로를 구성하는 이 연결이 있고요. 또 유도체를 거쳐서 시상 전액으로 하는 유수 시상로가 쫙 그 전액 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중계 쪽에 벤트럴 태공역 대혈 쪽으로 오는 A10 신경, A10 그 세포로부터 이쪽으로 가는 신경이 외측 핵을 거쳐서 미디얼 포브레인 번들이라는 것이 쫙 들어가겠죠. 쾌감의 회로입니다. 이게 일단의 구성이고요. 요 명칭을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리 옵틱 뉴클레우스. 그 다음에 요거는 SCA라고 하는데 수프라 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 여기 시상로 위에 있다고 해서 시각로 위에 있다고 해서 시각상에 수프라 옵틱 뉴클레우스. 이 뒤에는 어부 하이퍼살라무스 자탄 들어갑니다. 시상 하부에 뭐 이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아큐에이트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뉴클레우스. 요거는 마밀라리 뉴클레우스. 그 다음에 요것은 파라 주변이죠. 벤트리큘라 뉴클레우스 실감에. 요것은 안테리어 뉴클레우스. 그 다음에 요게 보석 메디아 뉴클레우스. 요 밑에 게 벤트로 메디아 뉴클레우스. 요 맨 뒤에 게 포스테리어 뉴클레우스 오브 벤터살라무스. 이렇게 있고요. 요 밖에 겉에 쪽에 있는 게 레터럴 뉴클레우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요것은 전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샘 내하수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노, 하이포피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뒤에 거는 신경 내하수체. 왜냐하면 이따 설명하겠는데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거는 뉴로, 하이포, 피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항상성과 관계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우리 그 음식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항상 배고프면 식욕이 땡기고 배가 차면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이쪽에서 보내겠죠. 그래서 그거 기제는 일단 위장이 꽉 찼거나 아니면 혈액 속에 인슐린 그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장에 있는 우리 속에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직접
RPA로 직접 신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관 쪽에 있는 그 감각 수용기 핵으로부터 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슐린 농도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편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RPA가. 그럼 이 편집을 해서 이쪽에서 뉴로펩티드 Y라는 그 식욕을 유발하는 그러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얘가 파라벤트리큘라 뉴클레우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외측에 레터럴 뉴클레우스로 보내서 얘는 인슐린을 뭐 증가를 시키거나 또는 감소를 시켜가지고 어떤 그 소화라든지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외측회의 그 식욕 아까 말씀하신 오레친이라는 그 호르몬을 통해서 배고픔을 느끼도록 그래서 먹도록 하는 그런 기대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음식이 꽉 차면 반대의 마이너스 피드백을 줘가지고 음식을 그만 먹게 하겠죠. 특히 요 외측회를 그 기하 중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중추 그 다음에 이 벤트로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벤트로미디얼 뉴클레우스는 벤트로미디얼 뉴클레우스는 포만 중추라고 합니다. 배가 꽉 찼을 때 그만 먹도록 하죠. 그래서 포만 중추가 고장이 나면 비만이 돼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측계의 기하 중추가 고장나면 거식증이라든지 음식을 싫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가장 큰 베이스 이거는 이제 섹스와 관계된 성욕과 관계된 것인데 프리옵틱이나 이런 쪽은 그 책에 보면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기라죠. 섹스를 하고 싶은 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동기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요 벤트로미디얼 뉴클레우스는 여성의 성호르몬을 유발하는 여성의 섹스 중추라고 하고요. 이 위에 있는 노소미디얼 뉴클레우스는 섹스를 하는데 섹스를 할 동안에 어떤 그런 그 작용을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분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하는 것은 크게 봐서 양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쿨링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더워졌을 때 이렇게 혈압을 심장박동을 늦추거나 혈관을 팽창을 시키거나 건강을 축소시키거나 기타 등등의 우리가 보면 부교감 신경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이 부교감 기능을 하고요. 이 뒤쪽에 포스테리어 뉴클레우스는 반대로 히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우면은 소름이 끼친다든지 전율을 하고 혈관을 축소를 시키고 심장박동을 높여가지고 온도를 높이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 SCN 같은 경우는 일주기 리듬을 조절합니다. 생체 시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주기를 조절을 해서 요게 파라벤트리큘라를 거쳐서 내관을 갖다가 다시 저 뒤쪽에 있는 송각체를 쪽으로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멜라토닌을 분비를 해가지고 일주기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됐는데 요거까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파라벤트리큘라하고 수프라옵틱 같은 데서는 ADH, 안티드레틱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이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옥시토신하고요. 바소프레신인데 그것들이 축삭을 길게 뻗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그 ADH나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이 이 후엽 쪽에 직접 여기를 거쳐가는 그 모세혈관에 직접 붙어가지고 그 혈관을 통해서 이 ADH를 분리를 해서 그것들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수분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콩팥이 어떻게 보면 하루에 뭐 170리터의 물을 이제 재흡수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너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염 쪽은 요 두 핵 말고 나머지 뭐 공상핵이라든지 스파우티라든지 기타 등등의 핵에서부터 그런 호르몬 시스템이 분비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축삭이 뻗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쪽에 문맥 그 혈관 계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에 이 작은 세포에서 호르몬을 자극시켜서 하는 그 릴리즈 호르몬하고 억제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을 이쪽에 분비를 하게 되면 얘들이 혈관을 타고 내려가서 이쪽에 여러 가지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쪽에 분비세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비세포들을 자극해서 이를테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불신피질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성선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프로락틴 자극하는 억제 호르몬,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의 자극하는 억제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을 직접 혈관에 내려보내서 그 혈관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져서 우리의 성장이라든지 어떤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자른 면도 그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자, 그럼 이제 뭐 아주 다들 능숙하고 잘하는 이제 좋습니다. 또 우리 이제 훈련 모델 들어가서